안녕하십니까.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 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5번째가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먹는 약을 체크해보자. 여혈증 수술이 구멍 하나만 내놓고 안쪽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피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이런 항응고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어요. 시야에서 내가 피가 나는 게 보이면은 지혈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혈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나 내서 깊숙이 안쪽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 부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출혈이 없는 줄 알고 덮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응고제를 먹는다면은 반드시 그 3일에서 5일 정도는 끊고 내과에 있는 선생님들랑 얘기를 해서 끊어야 되고요. 내가 먹는 약이 이런 약이 있다는 걸 꼭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수술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씻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최소 샤워, 괜찮은 목욕까지 좀 해갖고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털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의 제모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맨살에 대고 수술하는 거랑 털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수술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절개창 부위나 이런 부위라든지 유륜 부위에 있는 털이라든지 괜찮으면 가슴 가운데 있는 털도 조금 제거를 해서 가시는 게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깔끔하고 괜찮다. 세 번째로는 좀 편한 옷을 입고 가자. 이제 여혈증 수술하면 아무래도 바지는 안 벗을 수도 있긴 해요. 이제 다리 쪽에 패드를 대고 이제 지혈하는 목적의 작업을 하는데 다리에 이제 패드를 붙여야 되는데 발이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스키니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목에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다가 이게 바지를 통째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추리닝 같은 거 좀 편한 옷을 입고 오면 아무래도 수술할 때 좀 편하다. 네 번째, 수술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는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배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고요. 여혈증 수술할 땐 수면 마취를 많이 하거든요. 이 수면 마취할 때 이 성분이 술을 잘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주 한 7, 8병 마신다. 이런 분들은 술 분해하는 효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몸에. 수면 마취가 들어오면 수면 마취 약물도 같이 다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하기 전주에 술을 좀 달린 분들은 수면 마취를 걸어도 약간 그냥 술 취한 정도 느낌밖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술을 잘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수면 마취 안 걸린다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수면 마취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엔 맨정신으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도 약간 호흡이 떨어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는 턱을 딱 들어주면 숨을 잘 쉬어요. 근데 가래가 많이 끼는 분들은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물론 드물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술하기 일주일 전에는 술과 담배를 끊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꼭 거울을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남자들이 샤워하고 나서 또는 옷 갈아입을 때 거울을 보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가슴을 유심히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죠.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면요, 좋으나 나쁘나 옷 입을 때도 이렇게 계속 보고 거울 할 때도 막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수술하기 전에는 몰랐던 내 몸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저희 병원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절기창부터 한참 미친데 여기 흉터가 생겼대요. 아니, 거기는 우리 손도 대는 데도 아닌데 거기 어떻게 흉터가 생기지? 이상해가지고 수술 전 사진을 봤더니 수술 전부터 있던 흉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죠. 흉터가 있었던 거조차도. 수술 전 사진 보면서 환자분 수술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점이 생겼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점 수술 전인데 여기 점 보이죠? 이거 제 사진 맞아요? 환자가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 이거 제 사진이에요? 여기 원래 있었네? 막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와서 알게 되면은 괜찮아요. 안 오는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안 오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남겨요. 거기에다 짝짝이를 해놨다가 젖꼭지가 이렇게 됐다는 분도 있어요. 평행한 젖꼭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못 만듭니다. 내가 왜 젖꼭지가 이렇게 모양이 다르냐? 제일 많은 게 어깨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깨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내가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젖꼭지가 이렇죠.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해서 잡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처져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흡입과 이런 유선 제거를 하면서 많이 올라가고 또 리프팅 하면서 또 올라가요. 이러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약간 틀리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다 무료로 해드려요. 이거 추가로 돈 받고 더 하는 병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와서 의사 선생님이랑 수술 전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막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 전에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지만이 수술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이 크거든요.
오른쪽은 작은데 왼쪽이 어깨가 더 커졌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양쪽 가슴이 똑같이 대칭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 60% 70%는 왼쪽 가슴이 조금 골격이 좀 더 커요. 아무래도 심장이 있다 보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더 커지고 쇄골까지 조금 더 크신 분들이 많아요. 오른쪽이 큰 분들도 있어요. 오른쪽이 큰 분들도 있는데 보통 아예 왼쪽이 좀 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수술 전 사진을 보여드려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자기 코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점을 찍고 왔어요. 점을 쭉 찍고 내려왔더니 왼쪽 골격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점은 오른쪽 가슴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왔겠죠. 이러면서 자기 왼쪽 골격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수술 전 사진에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쭉 내렸더니 자기 똑같이 오른쪽 가슴 타고 이제 점이 내려오니까 그때서 해보고 원래 그랬네요 이러면서 가셨던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수술 전에 내 가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요 수술 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여유증 수술하는 사람 누구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수술하기 전 환자분한테 많이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도 수술하기 전 내 몸에 대해서 자세히 만져보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수술 후 만족도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유증 수술하기 전 꼭 해야 되는 5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